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 6월 14일이고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뉴스가 많이 있고요 차근차근 설명 가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약 1.1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0.2%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45.7%, 이더리움 점유율 19%,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0.9%, 이더리움 0.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은 시가총액 3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0.6% 하락했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약 16%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한 후에 아주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인데 이 SEC에서 과거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흰먼 연설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2018년도에 그 전 SEC 기업금융국장 연설을 공개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도 SEC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이더리움은 관련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리플은 흰먼 연설을 근거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듯 XRP도 증권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좀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SEC의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기관 투자자에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강연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포춘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10월 게리 겐슬러 의장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 이더, 라이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라는 말을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관련 동영상에서는 겐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시장의 70% 이상을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차지한다. 내가 왜 이들 4개를 지칭했을까? 그것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왜 지금은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다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 계속 규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SEC가 이제 증권으로 간주한 19개의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 SEC에서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 토큰은 다음과 같다. ATM, BNB, BUSD, 그 다음에 코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이낸스에만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이 된 거는 이제 칠리즈, 그 다음에 니어, 그 다음에 플로우, ICP 인터넷 컴퓨터, VGX, 대시, 넥소 이렇게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는. 그리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모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솔라나, 시가총액이 크죠. 에이다 마찬가지고 매틱, 파일, 샌드박스, 마나, 알고랜드, 엑시 인피니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 토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이들은 토큰 초기 판매 투자금 모금 활동이 있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기관들이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왜냐면 이제 수익을 보려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그냥 달라들어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코인이고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탈중앙화로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모금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 각 토큰의 프로젝트 당사자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토큰 판매 수익은 사업 개발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셋째, 각 토큰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프로토콜의 특성 또는 장점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SEC는 왜 이들을 토큰 증권으로 규정을 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위 테스트입니다. 이 하위 테스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테스트에는 무언가가 투자 계약, 즉 증권이죠.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SEC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는 금전적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무언가는 특정 사업과 관련이 있다. 무언가는 수익 기대가 있다. 넷째, 무언가의 이익은 타인 또는 발행인의 노력에서 비롯이 된다. 이 네 가지가 하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EC는 이번 소송에 제기한 19개의 토큰의 속성이 이 4개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 수익 기대가 가능했다고 보고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9개의 토큰이 증권으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미국에서 거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서 상장이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 토큰은 규제 조정을 가져왔고 업계에 선례가 이 코인들은 선례가 남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하위 테스트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 하위 테스트가 1946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1946년에 만들어진 구식이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프레임워크인데 1946년에 제정된, 그때는 이제 코인도 없었죠. 규정을, 이게 증권에 대한 이 법이니까 규정을 혁신적인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는 이야기를 의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부에서 SEC가 집행조사 조치가 너무 무모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UAE, 그 다음 영국 및 호주가 취한 다양하고 보다 사려 깊은 접근 방식과 비교할 때 SEC는 업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견지명도 없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너무 막무가내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켜보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 뉴스로 넘어와서, 자, 현재 이제 기업 데이터가 이제 승인이 다시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5.36 페타바이트의 기업 데이터가 승인이 났고, 계속 이 부분이 이제 원래대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볼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아시아에서, 여기가 중국입니다. 근데 여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여기가 원래 파일코인 파워량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4%였습니다. 근데 25%까지 늘어났어요. 아시아에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고, 기업 데이터가 점점 승인이 되고 있고, 기업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파일코인 생태계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보상 자체가 14.35개, 한 개 블록을 잡으면 14.35개의 파일코인이 지급이 되고, 현재 실링은 1TB 기준으로 약 10개, 10.58개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각도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고, 담보량도 아주 많이 맡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닌데, 저렇게 SEC에서 조금 시비 거는 이 부분만 아니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프로젝트 잘 소화하고 있고, 오픈소스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고, 채굴 문제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파워를 매일매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도 쭉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워가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죠.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더 안 좋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몸집을 더 키우는
그런 아주 현명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파일코인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몸집을 키워서 더 많은 파일코인을 채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 데이터도 저희가 제일 빠르게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는 어제 지급이 내일 지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제 다 지급이 됐습니다. 6월 15일 스테이킹 그리고 디파이 지급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 마킹 처리해놓은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마킹 처리해놓고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이낸스 코인원 그리고 개인 지갑에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싹 다 이자고요. 이자가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이분들은 다 이자를 매달 받아가시는 분들이겠죠. 이렇게 이자는 지급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8개월 차부터 11개월 차까지 4개월에 거쳐서 이자가 지급이 되고, 365일이 되는 1년째 되는 날에는 원금이 지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스테이킹 이렇게 파일코인 채굴 시어를 보게 되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내일까지겠죠.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해서, 스타트는 16일날 스타트가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제 241차, 그 다음에 271차, 그 다음에 301차, 그 다음에 331차, 이렇게 해서 8개월차, 9개월차, 10개월차, 11개월차, 그리고 365일차, 이렇게 해서 여기는 원금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개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35%니까 350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00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내가 5000개를 맡긴다 그러면은 약 40%, 그렇기 때문에 500개씩 4개월 지급이 되니까 2000개가 더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10,000개를 맡기시면 45%입니다. 45%이기 때문에 1125개씩 4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원금이 10,000개가 지급이 된다 해서 내일까지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6일부터 30일까지, 말일까지 해서 그 다음 달 7월 1일이 되겠죠.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채굴을 해가지고 이 채굴 쉐어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원금이 보장이 되고 계약서 내용에도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안정적으로 회사는 더 몸집이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